김희경 대표는 2017년에 네. 인테리어 비용 10억을 들여가지고 10억. 10억이나요? 인테리어 비용 10억을 들여가지고 네. GDP의 카페를 이제 만듭니다. 아, 10억 네. 들여서 너 예를 들어서 3년 음. 후에 나가야 된다면 10억 드리겠어? 아니 10억을 누가 거기 3년 동안 아니지. 쓰는데 써요. 그렇지. 근데 보통 이제 상가 임대차 보호법에 따르면 네. 한 10년은 10년. 보호를 해줘요. 네. 그러니까 그런 생각으로 한 10억 투자해가지고 네. 들어갔겠지. 투자를 했는데. 맞지? 네. 그랬을 네. 거 아니야. 네. 바보가 아니면 다 그렇게 하지. 그렇지. 그런데 네? 2020년이 돼서 3년 있다가 상가 임대차 보호법에 네. 적용을 받지 않는 방식의 계약을 요구를 합니다. 서울시가. 어머. 근데 새 들어 사는 입장에서는 서울시가 요구하는데 네. 안 들어줄 수가 없잖아. 그렇죠. 어쩔 수 없이 그 조건에 맞춰서 재계약을 해. 사인을 했구나. 근데 네. 3년이 또 하필이면 코로나 시기네. 코로나. 3년 동안 완전 죽을 씁니다. 네. 그리고 2023년에 당연히 이제 또 재계약을 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재계약을 서울시가 해주지 않고 쫓아내서 결국은 쫓겨나게 된 겁니다. 간단한 아. 사연은 요 정도 사연이야. 아. 간단하게 얘기하면 네. 자세한 설명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어떤 분이 해주시는 게 좋을까요? 먼저 선생님께서 네. 개요를 먼저 당사자가 네네. 얼마 전에 이제 강제집행까지 당해서 강제집행까지 네. 당했어. 이 엄청난- 법적으로 다툼이 있었는데 네. 결국은 이제 지면서 강제집행까지 당했단 말이야. 1심이 이제 패소했는데 네. 강제집행을 정지해달라는 집행정지 신청이 받아들여졌거든요. 네. 그럼 보통 법원이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으니까 집행을 하면 안 되는데 엄청난 공탁금을 며칠 안에 내라고 조건이 걸려 있는데 당연히 못 내죠. 완전히 10억이나 투자해가지고 망하게 생긴 상태에서 그거 못 냈다고 서울시가 3일 만에 전격적으로 강제집행을 한 상태입니다. 너무 오세훈이가 입만 열면 약자의 동행 그러잖아요. 약자의 동행. 지금까지 어마어마한 사기입니다. 여기 약자를 내쫓는 사례가 여기지 않습니까? 피눈물 흘리는 사례가. 네. 한강버스 혈세 탕진과의 동행만 하고 있는 자이죠. 네. 약자는 다 쫓아내고. 2017년에 일단은 계약을 하게 되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네. 저는 2017년 이전까지는 울산에서 울산. 입시 학원을 경영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요? 네, 맞습니다. 아니 입시하고 나시다가 어떻게 갑자기 카페로, 네. 카페를 카페에 이제 문화 공간 이런 게 꿈이어서 그 전에 카페를 준비하면서 뭐 그 베이커리도 만들고 이런 준비 과정들을 차곡차곡 쌓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2016년도에 이 빈 공간을 봤었고 2016년에는 비어 있었어요? 네네. 그냥 빈 통행로입니다. 로비. 그러니까 아, 서울시청 로비처럼 시민들이 통행하는 통행로였습니다. 통행로였는데. 네네. 어. 그래서 이제 그 공간이 나왔고 중간에 그 2017년도에는 미수탁 계약이어서 중간 이제 입찰자가 운영 입찰자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입찰자가 입찰을 했고 제가 이제 그 밑에 전대자로 들어간 거죠. 아. 네. 그래서 들어갔더니 그 안내 데스크만 있고 수도도 없고 배관 배수도 없고 화장실도 없고 전기 전력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뭐 그렇겠죠. 로비로 네, 활용됐을 로비니까. 테니까. 네, 그래서 저는 이제 꿈을 가지고 이제 복합문에 이 공간이 위치가 좋다라고 생각을 해서 저는 집하고 땅 대출을 내어서 여기에 투자를 했던 거예요. 네. 그 그렇게. 이해를 돕기 위해서 사진들 좀 계속 중간중간에 올려주세요. 네. 와 저렇게 인테리어를 지금 10억 들였다는 10억 들여서. 네, 네, 네. 그래 화장실도 우리 네. 대표님이 만들었죠.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본인 돈으로. 아 맞습니다. 그래요? 네. 화장실도 설치하라고 요구가 된 거죠. 맞습니다. 그래서 화장실도 설치해. 화장실 사진 없나요? 이것도 우리 대표님이 대표님 돈으로 이걸 만들었어. 야, 네. 맞죠? 맞습니다. 예. 네. 왜냐하면 그때 그래서 이걸 살려냈어 공간을. 네, 공간 대표님이. 창출해낸 거네. 그 아까 도면 한번 보여주시면 네, 도면. 네. 정확히 저 위에 요청장을 썼잖아요. 요청상. 서울시에서 요청을 한 겁니다. 이렇게 카페 하시면서 자기들 돈 안 들이고 당신이 돈 다 내라. 그렇게 할 때는 뭐겠어요? 대신에 장기간 상감대차 보호법은 최소 10년이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최소 10년이면 쫓아낸다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10년 무조건 보장해주고 플러스 알파 가급적이면 장기가 하는 게 맞죠. 다른 음. 나라도 막 100년 각 200년 각 있잖아요. 근데 여기는 10년이 아니라 6년 만에 쫓아내버린 거죠. 그것도 코로나 3년 빼면 사실은 3년밖에 장사를 못한 겁니다. 너무 빨리 나가지 마시고. 예, 예. 자, 그런 마음으로 음. 했어. 2017년에 완전히 죽어있던 공간에 어떻게 보면 내 돈 10억 내서 복합 문화공간 만들어서 공간에 생명까지 불어넣었으니까 사실 서울시 입장에서는 이래저래 고마운 거지. 여기까지는 맞잖아요, 정확하게. 맞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대표님도 장사 잘했고. 맞습니다. 맞나요? 네. 예. 최초에 1년 반 동안은 건물 외관을 해친다고 간판을 못 달겠습니다. 그 큰 간판도 못 건물에 달겠- 예, 간판도 네. 못 달겠습니다. 그런데 저는 상생이라는 그 서울시 말을 믿고 따랐지. 그렇게 따랐어요. 왜냐하면 3년 뒤에 연장이 합의하에 연장을 한다고 하니까 또 말 안 들으면 연장을 안 해줄 수도 있잖아요. 그렇겠죠. 그런 조건들이 있어서 저는 그러니까 서울시가 그리고 서울시 재단이 행정청이기 때문에 저는 믿고 따랐어요. 시키는 대로 했어요. 입찰도 걔들이 올렸고 2020년 공유재산 전환하는 것도 이렇게 해야지만 연장해준다 하니까 그것도 걔들이 시키는 대로 했고. 그러니까 요거 2020년에 중요한데 네. 요때 이제 재계약이 들어가는데 요게 이제 상가 임대차 보호법에 적용이 안 되는 방식의 계약을 했다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것도 서울시의 요청 사항으로. 맞습니다. 근데 그걸 요청을
안 받을 수도 없고 받으면은 또 내가 보호를 못 받고 이게 참 딜레마에 아마 걸렸을 건데. 예, 저기 이제 표 보시면 네. 네. 공유재산 유상 사용시 허가서가 되어 있잖아요. 연장이라고. 예. 자, 현행 상가임대차 보호법은 최소 10년은 아무튼간 처음에 엄청난 시설 투자료, 홍보료, 그다음에 단골 확보료까지 하면 사실 몇 억이 들어가잖아요. 우리가 장세 보시면 그것을 환수하는 데는 최소 5, 6년이 걸리고 나중에 유흥까지 확보하려면 10년은 걸린다라는 사회적 합의로 법을 통과시켰잖아요. 네. 당연히 그러면 공공기관은 그 법을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맨날 그 예를 들면 노동자를 사용할 때 그 공공기관은 모범 사용자가 된다는 것처럼 상가임대차도 모범 임대인이 돼야 되는 거죠. 네. 근데 공유재산 유상사용 허가서 연장으로 돌립니다. 이것은 공유재산법에 의해서 하는 건데요. 희한하게 상가임대차법은 민법의 임대차의 특별법이니까 우리가 알기로는 임대차 특별법이 우선 적용되잖아요. 근데 현재 해석이 공유재산법이 우선 적용되는 걸로 해석이 됩니다. 이건 국회가 한번 손을 봐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상가임대차법 10년이 적용이 안 되고 김행 대표는 공유재산법은 어떻게 되냐면 최초 계약한 거에서 한 번만 더 연장해 주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 보면 연장이라 써졌잖아요. 앞에 있는 3년 했었잖아요. 중간에 이걸로 치고 들어왔죠. 한 번 더 연장 3+3 너 나가 이거죠. 그 2023년에 나갈 수밖에 그렇죠. 없는 상황인 코로나 거죠. 3년이라는 사정도 봐주지도 않는 거예요. 봐주지도 않아. 네. 그때 여기서 너무나 제가 가혹한 거죠. 잠시 설명을 하나 잠시 설명. 드리자면 네. 저기 보면은 사용 수익 허가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사용 수익 네. 허가서. 그 전에는 위수탁 계약서예요. 운영 계약서예요. 그러면 저게 공유재산법에 제가 2025년에 최초로 알게 됐는데 국회의원을 통해서 이게 공유재산법이면은 최초 사용한 날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저게 최초인 거예요. 그러면 요게 이제 시작으로 봐야 최초였던 되는구나. 거예요. 예, 그런데 2020년을 네, 기준으로. 맞습니다. 그럼 2026년까지는 보장이 돼야 돼. 그것도. 맞습니다. 그렇죠. 10년이면 그런데 중요한 거는 2023년에 코로나 3년 동안을 연장을 신청을 했는데 서울시 재단에서 저희한테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이 공간에는 오세훈 시장이 직접 만나 합의를 해서 오세훈 시장의 도장까지 받아서 여기 서울시 홍보 공간으로 쓰기 때문에 저희 보고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언제 얘기했다고요? 23년 3월 10일자입니다. 근데 잠깐만 제가 궁금한 게 있는데 방금 저기 이제 상가 임대차 보호법에 적용을 받지 못하는 계약 방식을 2020년에 했는데 네. 그때는 오세훈이가 시장이 아니었잖아요. 맞습니다. 맞는데 이거는 시장 아니었죠. 네, 예. 맞습니다. 그런데 이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러니까 위수탁의 DDP가 공유재산인데 일반 민간 임대차 계약을 하고 운영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예. 그러니까 조사과에서 이게 위법한 운영 방식이니까 저렇게 공유재산으로 바꿔라 했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하면 이렇게 미리 투자했던 사람이 그걸 예측을 할 수가 없잖아요. 없지. 그러면 시라든가 재단에서 저희한테 공문을 보내고 그다음에 전수조사를 하고 해서 이걸 바르게 바꿔야 되잖아요. 네네. 그런데 저한테 공문 한 장 없었습니다. 그냥 나가라고 이렇게 했다가 제가 서울시 찾아가니까 서울시가 나가라고 너 말을 안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갑자기 부랴부랴 가져온 게 저런 계약서였고 제가 왜 기존의 계약서하고 다르냐라고 항의를 하고 하니까 이게 재단이 표준 계약서고 이렇게 안 하면 연장 안 된다. 지금 3일 만에 안 하면 연장을 안 한다니까 또 시키는 대로 이렇게 안 하면 또 시키는 대로 그렇게 계약을 했던 거죠. 2020년 그렇게 했고 네네. 2023년에 받았던 게 그게 네네. 뭐라고요? 오세훈 서울시장님 너가 소개해드려. 너가 네, 제가 한번 읽어드려 네. 볼게요. 읽어드려. 오늘 행안부와 구두로 질의하고 답변들은 구두 설명을 통화로 듣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아래 내용을 공문으로 오실 TS에 보내주시길 요청드립니다. 1. 이경돈 대표님이 오세훈 서울시장님 직접 만나 합의하셨다 하셨고 박진배 본부장님께서 오세훈 시장 도장까지 받았다고 말씀하셨던 A3 카페 서울시 홍보관 사용에 관한 서울시와 DDP의 공문을 첨부 발송하여 주십시오. 2. 오늘 행안부와 통화했다는 내용 또한 공문으로 보내주십시오. 이후 관련 사항은 모든 걸 공문으로 보내어 주십시오. 맞습니다. 네, 그렇게 됐던 겁니다. 네, 그러니까 23년도에 갑자기 공유재산 사용 수익 허가에 따라서 연장을 신청을 했는데 네. 재단하고 서울시에서 거부를 한 이유가 서울시 오세훈 홍보공간으로 사인까지 받았다. 그 다음에 1회 갱신 완료로 우리가 더 해주고 싶어도 법이 안 되니까 안 해준다였어요. 근데 저는 그때만 해도 이게 민간 임대차인지 공유재산인지 일반인들이 알 수가 없잖아요. 네. 근데 25년에 알아보니까 이게 어떻게 된 내용이냐면 공유재산 사용 수익 허가가 사용한 날로부터이기 때문에 20년이 최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럼 최초면 1회 갱신 기획권이 남아 있었던 거예요. 맞아요. 그런데 얘들이 우리를 쫓아내려고 2017년 민간 계약에 소급해서 그거를 소진시켜 버렸던 거예요. 적용시켜서 소진시켜버린 거야. 그러니까 제가 지금 생각하면 얼마나 원통합니까? 원통하지. 네. 그런데 그 이후로 제가 갱신을 신청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운전면허처럼 기간이 딱 정해져 있으면은 갱신 신청하라는 안내가 나오잖아요. 그럼 갱신을 신청하면 그 운전면허증을 주잖아요. 네. 그게 행정처분이거든요. 이것도 재산법도 그래서 저희가 갱신을 신청하면 갱신을 허가한다라든가 아니면 안 준다든가 해야 되는데 면허증을 안 주고 주지도 안 하고 안 주지도 안 하고 이런 상태에서 단순 기간 만료로 해서 민사소송 영역을 행정소송 영역을 민사소송으로 끌고 가서 네. 저한테 10건이 넘는 소송을 한 거예요 지금. 서울시가. 네. 아니 그러면은 지금 저 공간은 지금 뭘로 활용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저기에 제가 2025년에 3일 만에 2026년 3월 네. 9일 날에 공탁 결정이 나서 3억 현금 공탁을 하래요. 2026년 3월에 현금 공탁 3억. 네. 근데 그 전에 제가 또 얘들이 말도 안 되는 2017년부터 제가 있었는데 2024년에 무단으로 승계를 해서 들어왔다면서 또 소송을 하나 걸어서 공탁을 이미 8천만 원을 현금을 넣은 상태였어요. 8천을 네. 넣은 네. 상태고. 그런데 3월 9일 날 또 현금 공탁을 3억을 넣으라는 거예요. 그러니 제가 어떻게 그 카드 압류, 통장 압류 이렇게 모든 게 압류돼서 현금으로 밖에 영업을 할 수가 없었거든요. 네. 직원들 급여도 줘야 되고 세금도 줘야 되고 그 3억을 3일 만에 못 마련했다고 네. 3월 11일 날에 강제 집행이 들어온 겁니다. 3월 11일에 강제 집행됐어. 그래서 이제 네. 완전히 쫓겨난 네, 거야. 네, 맞습니다. 네. 그럼 지금은 비어져 있는 상태입니까? 이제 네. 지금 이제 강제 집행 사진인가 보군요. 네. 와. 제 눈앞에서 피도 눈물도 제가 없습니다. 꿈꾸었던 그 현장이 무너지는 걸 제가 아이고. 고스란히 봤습니다. 어떡해. 10억을 넣었는데 10억. 1심에서 패소하긴 했지만 공유재산법이 적용되는 바람에 근데 맞습니다. 그 과정은 일부 공무원들의 부실과 이계가 있었던 거잖아요. 근데 판사가 패소한 건 너무 아쉽죠. 근데 대신에 항소를 하시면서 1심에서 패소했으니까 강제 명도를 당할 수 있잖아요. 그것은 이제 명도 집행을 정제달라는 집행정지 신청을 했는데 받아들여졌어요. 근데 문제는 3억을 내라는 거예요. 3일 만에. 돈이 하나도 없는 상태에서. 그러니까 못 내자마자 서울시가 바로 이렇게 강제 집행의 만행을 아주 이례적으로 엄청 빠른 겁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눈에 가시였던 거죠. 눈에 가시고 아니 우리 대표님 네. 입장에서는 이 공공을 대상으로 한 계약 관계였으니까 굉장히 또 안정감도 들었을 건데 그러니까요. 지금 당하는 거는 웬만한 조폭보다 더 심하게 당하고 있어. 네. 그러니까 얼마나 이 정말 박탈감과 상실감은 진짜 어마어마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저는 서울시의 공권력이 너무 무섭습니다. 그럴 것 같아요. 너무 무섭습니다. 제가 저 공간에 처음 저 혼자 들어갔을 때 70명의 사람들이 동시에 제 꿈을 앗아 내려가 버리니까 제가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냥 주저앉아가 울었습니다. 아이고. 주저앉아서 울고 말리니까 공무집행 방해. 아이고 그리고 어떡하냐. 참. 그러고 제가 죽고 나는 살기가 싫다라고 이렇게 해서 또 특수 협박으로 해서 현장 체포범이 돼서 아유. 경찰서까지 갔었고 제 딸아이가 와서 저를 데리고 갔는데 너무 계획적이었던 게 저희 큰 문에 저희 문 사이즈에 딱 맞게끔 어메이징 투마로라는 서울시 홍보 문구를 써놨더라고요. 바로 또. 어떻게 그렇게 잔인하게 소상공인을 쫓아낸 그 공간에 어메이징 투마로라는 그 현수막을 쓸 수가 있겠습니까? 진짜 나는 이거는. MC님, DDP에서 소상공인, 청년, 그다음에 그 약자 이런 동행 정책이 엄청나게 많이 합니다. DDP에서 오세훈이 자랑하는 DDP에서.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저는 DDP에 있었던 자영업자고 그렇습니다. 약자고 네. 저희 매장에 11명의 청년은 거기에 청년 일꾼이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왜 그 정책에서 하나도 보호를 못 받고 이 잘못된 구조를 서울시와 재단이 짜지 않습니까? 저는 네. 시키는 대로 했지 않습니까? 맞아요. 네. 그러면 제가 불법 점유자고 무단 점유자래요. 그럼 그 구조를 만든 본인들이 잘못한 거면 재단이 그 구조를 짰는지 서울시가 그 구조를 짰는지 본인들끼리 누가 피해를 줬는지를 조사를 해서 제가 피해자니까 저를 구해줘야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자기들이 이런 구조를 짜놓고 피해자인 저한테 책임을 다 전가해서 이런 소송 말도 안 되는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아니 근데 다른 걸 다 떠나서 이 죽어 있는 공간을 살렸단 말이야. 네. 서울시 입장에서 고마운 거지. 거고. 그리고 이게 상생이고 예. 맞습니다. 윈윈이고. 너무너무 고맙죠. 그러니까 상가임대차법 상가임대차보호법으로 알고 들어오신 네. 거거든요. 당연하죠. 10년 준다고 했으니까. 2027년이니까 2027년까지. 그렇죠. 그러니까 10억을 드리죠. 누가 그것도 아니고 맞습니다. 10억을 드리겠습니까? 네. 없는 화장실까지 다 설치해가지고 그렇습니다. 시민들 편의를 증진하고 명소를 만들고. 아. 근데 중간에 코로나 3년으로 행사를 못했으니까 모범 임대인이라면 최소한 13년은 보장해줘야죠. 네. 오히려. 네. 그리고 그렇죠. 정말 죄송한데 이제 법이 해줄 수 있는 거 다 해드렸으니까 여기 이제 우리가 서울시 홍보 공간을 만들어야 되니까 맞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다니고. 그건 가능하죠. 맞습니다. 이게 약자의 네. 동의이고 그렇죠. 최소한의 공적 책임이죠. 근데 그 공간을 뺏으려고 아예 마음을 먹은 거죠. 맞습니다. 그래서 서울시 의원들도 따지고 박홍근 의원, 염태웅 의원 이분들도 다 따지고 저도 이제 기자님 같이 했는데 그리고 1인 시하고 많은 시민단체들이 항의하는데 전부 다 묵살하고 입으로는 약자의 대응하면서 약자를 내쫓는지를 한 건데 더 황당한 것은 그 즈음에 이 DDP 여러 또 공간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다른 거. 거기는 보니까 또 10년 동안 가능하게 계약을 한 거예요. 맞습니다. 그래요? 예, 네. 형평성 왜? 확인한 네. 거예요. 왜? 그러니까 저도 이 공간만 뺏으려고 한 거죠. 네, 그러니까. 저 공간 이 공간만. 네, 지금 그렇게 서울시- 의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맞아요, 맞습니다. 지금 서울시가 저희한테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어. 뉴스를 읽어보면 지금 DDP 카페 이 공간이 DDP에서 가장 중요한 공간이고 그 다음에 잠재력이 큰 공간이랍니다. 네. 그러니까 텅 비어 있을 때는 잠재력을 몰라서 비워놨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제가 그걸 발견하고 계신 거네. 빈 공터에 다 제 진짜 영혼을 갈아 넣어서 네. 이렇게 만들어 놨더니 지금에서야 자기들이 그 잠재력을 발견하고 시민의 공익을 위해서 저를 보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민간에서 이런 짓 못하게 오히려 공공이 나서 왔잖아. 예. 이런 짓 못하게 했잖아. 그렇죠. 다 죽어 있는 거
자영업자가 살려놓으면 그거를 또 건물주가 뺏어가면 이 약탈행위. 그러니까 이거 못하게끔 네. 우리가 좀 공공에서 좀 하자라고 얘기를 했는데 오히려 이거는 공공이 이렇게 해버린 거네. 그러니까 네. 민간은 최저임금만 주면 공공은 최저임금에다가 생활에 관한 생활임금을 주는 걸로 조례를 만들었잖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진짜 공공은 너무하네. 좀 더 줘라는 거거든요. 너무한다 진짜. 당연히 권리금 뺏어버리고 5년 만에 쫓아내니까 두 개가 고쳐진 거예요. 최근에 아. 상가임대차법으로 10년으로 연장하고 문재인 정부 때 그다음에 권리금 못 쫓아내게 권리금 보호법 만들어져서 젠트리피케이션을 예방한 게 공공의 역할이었는데 네. 오세훈은 설령 자기가 없을 때 중간에 계약이 안 좋게 바뀌었다 그러고 보고를 받았을 거 아니에요. 그렇지. 왜냐면 국회의원들 어. 서울시의원들까지 지금 집회를 하고 기자회견하고 그랬으니까 이거 근데 이렇게 가면 안 된다고 해야지. 오히려 야 그러면 그건 제도상 13년은 보장해줘야겠다. 최소 10년 그게 아니라 야 당장 쫓아내. 아 거기가 홍보하기가 매우 좋은 공간이라며. 그래서 이제 공무원한테 구두로 들은 말이 거기는 시장이나 시홍보로 써야겠다라는 걸 들은 거라서 진짜 또 이건- 공문으로 달라니까 그건 공문 안 주고 이거 너무 심각하다. 강제입까지 해버린 거죠 이번에. 이건 심각해. 어. 이 정말 이 한 사례가 정말 많은 걸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 저는 서울 시민들이 저처럼 공유재산에 들어와서 또 다른 피해를 입을까봐 지금 주변에 자영업자가 한 명이라도 있다라면 서울시 공유 공간에 들어오는 거를 정말 조심히 하라고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이게 얼마나 제3처럼 망가질 수 있습니다. 아유. 그러니까 네. 우리 대표님 입장에서는 그렇게 조언할 수밖에 없지만 그 조언이 공공의 영역을 또 무너뜨리는 거거든. 이게 뭐 대표님이 잘못했다는 게 아니고, 네. 와 정말 이게 너무 화나네. 너무 억울하신 이거는 것 진짜. 같아요. 네, 저는 가슴에 멍이 들었습니다. 아유, 아니 뭐 어떡해. 멍의 문제가 아니고 이거는 네. 진짜 심각한. 그러니까 개인 삶도 무너졌겠지만 네. 굉장히 심각한 문제야. 가족들과 친족들의 삶이 무너져 버렸다니까. 뭐 그렇겠죠. 너무너무 극단적 지금 상황에 내몰려 있는 맞아요. 겁니다. 이거는 오세훈이 나서서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안 본인이 돼. 일면 법과 제도가 설령 공유재산법 우선이다 하더라도 이건 아니다. 누가 왜 상임대차법으로 되어 있는 걸 이렇게 중간에 바꿨느냐. 다시 최소한 10년, 13년은 보장을 해라. 이렇게 해도 모자랄 판에 그냥 아주 야비하고 냉정하게 내쫓아버린 거죠. 네. 그리고 이제 이 사례와 함께 저번에 이제 기자회견했던 양치승 전 관장도 기부 체납 예정돼 있는 건물이 있는데 모르고 들어갔다가 보증금 거기도 몇십억 내고 들어갔다가 쫓겨나게 보증금 떼인 사건이거든요. 거기도 공유재산에서 벌어진 비극입니다. 네. 그래서 저희들이 아니 공유재산에서 벌어진 비극이나 사기면 네. 구청장이나 시장이 나서서 이건 정말 우리가 모범상 임대인으로서 시정하겠다가 아니라 국힘당 소속 구청장이나 시장들이 오히려 내쫓는데 앞장서는 거예요. 이런 짓을 강력히 규탄한 거죠. 네, 알겠습니다. 우리 대표님, 네. 네, 끝으로 짧게 한마디 들으면서 네. 마무리를 좀 짓겠습니다. 저는 법을 모르지만 상식적으로 행정이라는 것은 시민을 지키기 위해서 있는 게 행정이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서울시 공공력이 이 칼의 방향이 잘못되니까 저희 삶뿐만 아니라 저희 아이의 미래 아이고. 지금 전 재산을 투자해서 여기 나왔는데 지금 쫓겨난 건 맨몸이라도 저는 살 수 있겠어요. 아휴. 맨몸이라도 살 수 있겠어요. 하지만 빚이 15억이고 아휴. 제 두 아이를 키워야 되는 입장에서 정말 살고 싶지 않지만 어떻게 견뎌야 될지도 모르는 상황이겠어요. 다만 2023년에도 제가 서울시청을 찾아갔습니다. 오세훈 시장한테 찾아가서 오세훈 시장님 입으로 정말 오세훈 시장 입으로 나를 홍보 공간으로 쓰기 위해서 나가라고 직접 입으로 듣는면 난 두 손 두 발 들고 나가겠다. 근데 나는 믿기지가 않는다 하면서 보좌관하고 비서관한테 2번이나 찾아갔었어요. 근데 아직 저는 오세훈 시장한테 어떤 말도 들은 바가 없습니다. 지금이라도 오세훈 시장께서 정말 내가 이렇게 나가야 되는지 한번 저한테 이야기를 해주셨으면 이렇게 억울하지는 않겠습니다. 네. 이 전재산이 들어간 게 아니라 미래 재산까지 들어가 버린 거야. 그러게요. 참, 저희가 한번 생각해 볼 지점이 와, 그러니까 이거? 개인의 삶과 가족의 삶이 무너졌는데 그 반면에 과연 서울시라든지 아니면 사회가 얻은 거가 뭔지를 좀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죠. 근데 뚜렷하지 않고 제가 생각하기에는 오세훈 시장 개인의 어떤 자랑, 명예 뭐 이런 걸 위해서 이루어졌다는 생각이 많이 든다는 거죠. 2006년도에 이 DDP가 처음 시작될 때도 되게 논란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동대문 운동장이 있었고 거기에 역사적인 그리고 수많은 자영업자들이 거기에 있었거든요. 근데 그걸 다 없애고 그걸 만들었고 그런데 새로 이제는 서울시장이 되면서 또 뭐냐면 가장 정치적으로 잘한 일이라고 계속 홍보를 해요. 이 DDP를.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뭐냐면 이거를 뭐 개인의 그런 생각, 자랑으로 여기려고 이런 개인의 삶이라든지 시민의 삶을 엄청나게 잘못 방향으로 이끌었다면 큰 문제가 있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제 눈에는 DDP가 멋진 건물이 아니고요. 거대한 무덤처럼 느껴집니다. 음. 예. 이런 일이 두 번 다시 일어나서도 안 되고 맞습니다. 새로운 시장이 바뀌면 시민을 위한 행정을 해줬으면 하는 그리고 이런 피해 사례를 찾아서 전수조사를 해주시고 DDP도 전수조사하고 이 공유재산에 이렇게 저 같은 피해자들을 다 전수조사를 해서 권리를 회복시켜 주셨으면 좋겠다는 마지막 바람입니다. 네. 여기 DDP만 그런 게 아니고 사실 서울시 공유재산에 맞아요. 기존의 서울시를 믿고 들어간 여러 세입자들이나 또는 시민단체도 있잖아요. 네. 다 쫓아내고 있어요, 오세훈이가요. 맞습니다. 아, 네. 그래? 네, 그러니까 이게 한 사례가 아무리 아니야. 기존 시장이 설령 싫다더라도 기존의 서울시의 정책과 방침과 약속을 믿고 들어온 분들이 있다면 네. 그래도 약속은 지켜줘야죠. 그리고 그 공간의 기능은 지켜줘야 되는데 자기 마음에 안 드니까 이제 법을 들이면서 다 쫓아내는 거죠. 그리고 민주당 서울시의원들이 항의를 했어요. 근데 지금 민주당 서울시의회가 구성이
30명밖에 안 되잖아요. 극소수잖아요. 소수잖아요. 다수 국힘당 의회에 비해서. 국힘이 다 먹었잖아요. 우선 그 서울시원들 따지면 민원 서울 따지면 그 보셨죠? 영상 나와요. 거드름 피우고 네. 오만하면서 네. 질문 같은 질문하세요 하면서 오히려 시원들 민당 시원들을 겁을 줘요. 네. 그러면서 시정이 안 되고 이 피해가 이렇게 양산된 거죠. 네, 알겠습니다. 자, 두 분과는 여기서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아유, 뭐 참 이광수 대표님이 오세훈을 왜 제일 싫어하는지 또 이해가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네. 두 번째로 싫어. 예, 두 번째로 네, 그렇습니다. 윤석열 다음으로 오세훈. 네. 아, 이 피해 회복에 좀 도움이 안 돼가지고 좀 마음이 좀 무겁습니다. 예. 두 분과는 여기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김희경 대표님, 네. 아무튼 꼭 좀 이런 말씀드리기 그렇지만 이겨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예. 저희들이 연대해서 네. 어떻게든 살아야죠. 네. 투쟁도 하고 살고 네. 살고 투쟁하고 이렇게 네. 해보겠습니다. 뭐라도 해보겠습니다. 근데 저희가 한 가지만 그 예를 들어서 네. 서울시장이 바뀌면 좀 가능성이 있는 건가요? 이게 행정 처분이니까요. 아, 예를 들면은 네. 저희 보고 나가라 나가지 말라라고 했는데 이게 된다는 말도 안 된다는 말도 없고 지금 띄워놓은 상태예요. 그러니까 네. 새로운 시장이 그 처분을 없애줘 버리면 되는 거죠. 아, 그러면 희망이 있는 네. 거네요. 네. 예, 네. 그렇죠. 네. 그 다음에 이제 저기 원래 상감대차 계약을 공유상 계약으로 중간에 이렇게 유예로 고쳤다. 잘못 인정하고 다시 맞습니다. 상감대 계약을 한다거나 아니면 정말 이 못지않은 대체 공간을 최소한 도저히 이미 오세훈 저지르는 엄청난 흥가해가지고 못 치울 정도면 대체 공간을 제공하면 되잖아요. 그게 네. 최소한의 공공기관의 책무죠. 네, 네. 알겠습니다.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시장을 대단히 죄송한 말씀 오세훈 시장이 5천억짜리 장난감이에요. 제가 봤을 때는. 네. 제일 이제 중요한 관건 중에 하나가 이 경제적 효과 중에 하나가 이제 주변 상권 활성화에 네. 기여하면 참 좋잖아요. 네, 네. 뭔가 이런 조형미가 있으니까 거기 찾아왔으니 근처에서 뭐가 사고 돌아가게끔 만드는 거 되게 쉬울 것 같은데 그 좀처럼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는 뭘까요? 그러니까 이게 제가 봤을 때는 지나치게 건물의 기능이 예, 주변하고 연결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렇죠. 이게 디자인에 함몰되다 보니까 건물의 기능에 대해서 우리가 그 깊게 고민한 게 아닌 거예요, 사실은. 예를 들어서 거기 가서 정말로 세계적인 패션쇼가 열리면은 그 다음에 사람들이 애프터 파티하고 다 하거든요. 네, 그리고 그 주변에서 뭔가 경제 활동이 일어날 수도 있는 거죠. 근데 경제 활동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단면이 뭐냐면은 DDP 바로 앞에 맥스타일이라는 그 쇼핑몰이 있어요. 네. 거기 공실이 85%예요. 아이고, 그러니까 10채 중에 한 채만 장사하고 9채가 폈어요. 예, 그 건너편에 있는 뭐 다른 쇼핑몰들도 뭐 공실 70%고 오죽 장사가 안 되면은 현대 아울렛이 현대 그 면세점이 폐점했잖아요. 예, 예, 예. 그러니까 이게 동대문 상권 자체의 활성화는 고사하고 현상 유지도 못하게 된 거죠. 네. 사실 저도 이제 궁금해서 이제 해외 구글 계정, 우리나라에서 구글 친 거랑 US 구글 치는 건 다른 검색이 나오잖아요. 네, 네. 그렇게 들어가서 서울하고 일부러 이미지 검색을 눌러봤습니다. 외국인들은 서울에 와서 어느 쪽에 사진을 찍고 가고 어디를 즐겨봤는지 그걸 이제 DB와에서 한번 통계를 내보려고요. 그랬더니만 우리는 이제 저는 그거 검색하기 전에 머릿속으로 당연히 경복궁, 광화문 이런 거 생각했는데 아니더라고요. DDP랑 그다음에 그 롯데 그 시그니엘 타워. 그러니까 뭔가 이게 건축물로 뭔가 마중물 역할을 하는 건 굉장히 의미 있는 것 같은데 근데 말씀 주신 것처럼 건물 사진만 있지 근처에서 뭐 샀다 어떤 액티비티 했다 이 소소한 일상에 대한 사진은 전혀 없더라고요. 전혀 없죠. 예. 그래서 이게 좀 뭔가 지역 상권 활성화로 안 이어지나 보다 걱정을 했는데 그렇게 공실이 많은지는 몰랐습니다. 그렇다면 도시 재생 얘기할 때 우리가 항상 상권도 살리고 지역 경제 활성화를 얘기하는데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도시 재생 처음 기획할 때 그거는 아예 뭐라 할까요? 고려 대상이 아니었나요? 사실은 그 이 DDP 맨 처음에 계획안 보면 제대로 된 경제 발전화 계획안이 없어요. 수치만 존재할 뿐이지 구체적으로 뭔가 나와 있지가 않아요. 예. 그게 나와 있으면 이렇게 형편없이 망하지도 않았겠죠. 예. 아니면 이왕 이렇게 지어놓은 거 앞서 말씀 주신 것처럼 예산도 많지 않은 것 같은데 건물은 조단인데 1년 운영비가 뭐 500억 정도밖에 안 된다고 하셨으니까요. 그런 예산을 좀 확충해서 글로벌한 어떤 패션쇼라든가 뭐 미디어 아트라든가 이런 걸 대거하면 다시 좀 살아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미디어 아트 그 외곽에다 파사드 하는 것도 했었고요. 아, 했었군요. 예, 근데 패션쇼도 거의 1년에 한 번씩 하긴 해요. 아. 근데 그 주변으로 연결이 안 되는 거고 제가 봤을 때는 이 DDP가 거의 하나의 그러니까 이게 도시 설계 관점에서도 봐야 되는 것이 네. 예를 들어서 해외 디자인 뭐 잘된 데들 보면은 주변하고 연결이 돼 있거든요. 예. 뭐 록봉기 힐도 뭐 약간 단차가 있습니다만 주변하고 연결되려는 노력을 해요. 예. 아자브 다힐스도 마찬가지고. 예. 사실 이건 상식이에요. 상식인데 DDP를 가면은 주변하고 연계가 거의 안 돼요. 약간 섬처럼 섬처럼 돼 있어요. 네. 사실은.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사진 찍긴 제일 좋아요. 예. 왜냐하면 자하디드 건물이 비선형적 건물이니까 사진은 잘 나오거든요. 근데 우리가 사진 찍고 끝이 아니잖아요. 사실은. 네, 네. 예를 들어가지고 그거죠. 지금 이제 자하디드 DDP 너무 멋있어요. 네. 근데 그 한 블록 서쪽으로 하면 광장시장 나오잖아요. 그렇죠. 광장시장은 사진 찍은 때는 없어요. 근데 뭐 음식이라는 경험 소비 공간으로서 예. 엄청나게 인기가 있잖아요. 예, 그렇죠. 그러니까 그 두 개만 비교해봐도 디자인적으로 굉장히 세련된 건물이 경제 효과를 낼 수 있느냐 그건 모르는 거예요. 예. 다만 도시에서의 컨텐츠라는 것이 압도적인 컨텐츠가 존재한다면 디자인이 문제가 아닌 거예요. 광장시장에서의 경우처럼. 예. 네. 아, 진짜 그렇네요. 아까 이미지 검색 말씀 잠깐 나눴습니다만 광장시장을 쳐보면 진짜 뭐 먹고 보고 하는 장면들이 많이 나오는데 어떻게든 DDP도 그런 게 좀 들어가면 좋을 것 같은데 그렇다면 지금 상황에서 DDP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현실적인 방안 이런 건 뭐 없을까요? 제가 봤을 때는 건물 자체가
예쁘긴 한데 아까 예. 말씀드린 것처럼 내부 동선이 너무 번잡하고 예. 내부에서 예를 들어 패션쇼 하기에도 공간이 되게 작아요, 솔직히. 건물은 커 보이는데. 네. 그럼 제가 제가 너무나 좀 말을 세게 말을 세게 할 수 걱정하시는군요. 있으나 저는 DDP 부셔야 된다고 생각해요. 예. 세게 5천억 원의 세금이 투입된 DDP가 시민의 공간이 아닌 서울시의 일방적인 홍보관으로 채워지고 있다는 비판이 거셉니다. 10억 원의 전 재산을 들여 버려진 공간을 살려놓은 소상공인이 시정 홍보를 이유로 계약 연장을 거절당하고 거리로 내몰리는 안타까운 상황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약자와의 동행을 강조해온 세울시의 슬로건이 정작 현장의 서민들에게는 공허한 외침으로 들리는 건 아닐까요? 행정의 편의보다 시민의 생존권과 신뢰가 우선시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공공의 자산이 특정인의 치적을 위한 도구가 아니라 진정으로 상생의 가치를 실현하는 공간으로 거듭나길 기대해봅니다. 이번 사태를 통해 우리 행정이 나아가야 할 올바른 방향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이 영상에 공감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정중히 부탁드립니다.